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잘 클릭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고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자, 이 영상으로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진심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되는 노마드입니다. 일단 혼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뭘까요? 불안하다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난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에 초집중하는 마인드 세팅부터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인드 세팅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입으로 늘 내가 시작한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걱정하거나 불안하다는 말을 절대 내뱉지 말고 계속 내가 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을 한다면 사업하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부터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선 1인으로 큰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요. 일단 계속 다니세요. 자, 그만두고 나면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매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회사를 절대 바로 그만두시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했던 회사 업무를 리스트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내가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봐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각 프로젝트별로 회사 프로젝트 시작 완료일, 그 다음에 목적,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한 비용 항목,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과 또 회사 내부에서 있는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정리를 텍스트로 먼저 이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 프로젝트별로 텍스트로 이제 기입을 한 다음에 반드시 각 프로젝트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 자, 이 포장이 뭐가 되냐면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PPT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죠. 꼭 하나만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영상 제작을 이제 저는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하고 비메오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올려가지고 저의 잠재 고객들에게 제가 만든 영상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원래 없었던 분들이라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 비용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회사에서는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회사 그만두겠소 하고 광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포트폴리오가 담겨있는 웹사이트, 유튜브, 비메오, PPT 등을 본인 각자의 인맥, 그리고 온라인 광고, 뭐 네이버나 구글, 블로그, 티스토리 뭐 여러가지 있겠죠. 그리고 재능 플랫폼, 뭐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바이럴 광고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든 포트폴리오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 광고 혹은 키워드 광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포털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뭐 유튜브 URL, 비메오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클라이언트하고 연결될 수 있게 광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너무 멋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다 입소문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꼭 내가 운영하는 1인 기업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됩니다. 참고로 웹사이트는 제작할 때 아이맵이나 윅스 이런 걸로 만들면 되는데 거의 뭐 월에 7,000원부터 해서 4만원까지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해주고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광고 비용 같은 경우는 통상 한 달에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트폴리오만 잘 돼 있으면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력도 많이 드러나야 되겠죠,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되면 연락,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영업 마인드를 잘 갖춰서 이 고객의 니즈도 잘 파악하고
내가 당신의 사업 파트너다라는 인식, 그리고 당신의 사업에 내가 함께 한다라면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정말 탁월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물론 첫 프로젝트를 맡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리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나를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사리 어쨌든 첫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입소문 리뷰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재능 플랫폼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 입소문 리뷰죠. 자, 이게 70-80%를 먹고 들어갑니다. 이 리뷰를 꾸준히 받아서 내 진실성, 나의 정말 진실성이나 어떤 작업 퀄리티 등을 리뷰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날개가 정말 달린 겁니다. 날개. 그래서 이유는 알아서 연락하는 일들이 굉장히 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페북, 인스타 같은 경우는 돈이 들지는 않는데 꾸준히 하신다면은 빛을 볼 수 있거든요. 파워풀하게 막강해질 수 있으니까 가끔씩이라도 일단 올리시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반응이 오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초기에는 온라인 광고보다 재능 플랫폼이 더 저렴하니까 재능 플랫폼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의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온라인 광고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B2B 형태로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받는 페이가 훨씬 더 많고, 또 단가도 재능 플랫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재능 플랫폼으로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온라인 광고로 점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앞으로는 재능 플랫폼이 아마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점점 온라인 광고에서 재능 플랫폼으로 준 고객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온라인 광고보다 재능 플랫폼이 좀 더 저렴하게 광고 비용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비용이 좀 더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고 재능 플랫폼으로 넘어오는 추세이긴 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가 온라인 광고가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 단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B2B로 해서 기업 대 기업으로 광고를 많이 의뢰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능 플랫폼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프로젝트나 재능 강의 등을 통해서 회사 업무 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회사 월급의 최소 1.5배가 되기 시작하면 회사를 퇴사할 준비를 이제 슬슬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바로 알아보면 좋겠지만 1인으로 혼자 뭔가를 할 때 이제 사무실을 바로 얻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있는 컴퓨터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복합기 한 대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만원이면 괜찮은 걸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 작업이나 어떤 재능을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초반에 IT 분야 쪽은 컴퓨터하고 복합기 정도만 있으면 그 이상 크게 비용이 나갈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큰 규모의 일을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꼭 만드셔야 되는데, 주민센터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되면 기업에서도 일을 받기가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프리랜서와 일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가 없어서 절세를 못 하거든요. 절세.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줄이는 걸 못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일하기를 원합니다. 되도록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로 일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재능 플랫폼에서 받는 업무는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능 플랫폼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접근하기 쉽지만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쪽으로 가서 기업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점점 재능 플랫폼에서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재능 플랫폼에서 받는 업무는 점점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능 플랫폼은 아무래도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아직 많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능 플랫폼으로 받는 걸 조금씩 줄여 나가고, 온라인 광고 를 받아서 기업 대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재능 플랫폼에서도 요즘은 기업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금액도 단가도 점점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재능 플랫폼도 이용을 해야 되고 온라인 광고도 같이 이용을 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2배 정도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퇴사를 하셔도 되고요. 사무실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자,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인 월세 사무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거죠, 공유 오피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공유 오피스입니다. 잘 알아보시면 1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한 달에 15만원부터 해가지고 강남의 경우 65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디 위치가 됐든 30만원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집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사무실을 구하는 게 좋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일에서 집중도가 엄청 다르고요. 그리고 일과 쉼이 분리가 되어서 확실히 집중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구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회사 월급의 2배 정도가 됐을 때 퇴사하면서 사무실을 구하는 게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직까지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기존 거래업체도 좀 생기고 하게 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좀 활발하게 하시면서 계속 이제 회사를 알리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노하우를 또 쌓게 되면 전자책을 PDF를 만들어서 크몽이나 숨고에서 판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또 수익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사실 비용이 거의 이제 광고하는데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광고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회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업체가 점점 늘면서 회사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시도를 해보는 것이지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돈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방향을 바꾸고, 또 해보고 방향을 바꾸는 게 사실 쉬워요. 왜냐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면서 좀 더 단단해지는 거고, 또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설사 실패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거의 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누구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자, 일단 첫 번째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 퇴사 전에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광고, 뭐 네이버, 구글 있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 플랫폼, 뭐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홍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나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회사 월급보다 내가 매출이 좀 더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면, 예, 퇴사를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능 플랫폼을 일을 좀 줄이고요. 온라인 광고를 업무를 해야 한 기업들하고 점점 더 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온라인 광고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능 플랫폼 뭐 월 한 20만원 정도 홍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원, 한 달에 30만원 정도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준비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바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총 한 80만원 정도 되네요. 80만원만 준비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4가지 사항하고 그 다음에 사업 투자 비용 요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실천을 하신다면 아마 반드시 지금 당장이라도 멋진 사업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